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일자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글로벌 에픽이랑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터뷰한 주제는 뭐 학폭위 징계, 뭐 재판, 초기부터 관련 절차를 숙지해야,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인터뷰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20년 767건, 그 다음에 2021년 1349건, 2022년 1614건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도 뭐 2020년에는 이제 8,357건에서 2022년에는 21,625건으로 2.5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학폭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경우가 급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건수도 급증했고, 이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은 물론 뭐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 사건도 학교 담장 밖을 넘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 소송은 뭐 수년에 걸쳐 이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는 향후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인터뷰한 내용인데,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 그 다음에 이제 형사,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사건은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서 진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피해 관련 학생 같은 경우, 피해 학생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가해 관련 학생, 가해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소송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억울함이 없이 원하는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절차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징계라고 하는데 뭐 조치입니다. 조치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요거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청구 기간 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 회의록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폭 회의록을 확보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학폭 회의록 확보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학폭 조치의 내용, 그 다음에 절차 자체가 문제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설득력 있게 주제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학교 폭력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사건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은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므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 측을 대상으로 상대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 서면도 작성해야 되고,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복잡한 소송 절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형사, 민사소송 이게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련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다가 필요한 주장이나 시기를 놓쳐 뒤늦게 이제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뭐 절차를 좀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피고를 특정 잘못하거나 이래가지고 오히려 소송 비용 낭비하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소송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있다는 거. 그러므로 이제 뭐 학교 폭력으로 뭐 행정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미형사,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은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가뜩이나 이거는 학교 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학교 폭력 변호사님을 도움을 받을 때 두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대한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저를 포함해서 전국에 열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 두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아시는 분, 전문적인 분들이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 이제 뭐 승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